현실에는 없지만 동시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승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행동을 자주 하시나요? 습관에 의한 행동 말고 목적에 의한 행동 말이에요. 청결을 위해 손을 자주 씻을 수도 있겠고, 물 마시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이죠. 포털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1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검색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이기기 위해 몸을 불사르는 세 여자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싶은 이 세 여자에겐 욕망의 계기 같은 건 없어요. 이들은 말하죠. 성공하고 싶은데 이유가 왜 필요하냐고. 가치관이 선명하고 뚜렷한 세 여자들.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많이 다를 뿐. 오늘은 이 세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걸크러쉬 주의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저 유디와 함께 드라마 드림 출발합니다. 황홀한 눈빛을 따라가 내 눈 속에 비친 널 마주 앉아 파도 소리 들려오니 영화 속의 장면 같아.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설레는 내 맘도 너에게 닿을까. 진심 한 방울 꺼내어 너에게 가져다 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단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혹시나 내 맘이 너에게 닿을까. 진심 가득한 단어에 마음 담아 전해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단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두운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끝없이 내려오는 은하수별 아래 너와 나 사이에 별 이름 하나 붙이고 서로 닮은 별 하나 찾아 너에게 보내. 온통 너와 날 닮은 별 바다 아래
파란 별바다로 파란 별바다로 드라마 드림의 유디가 들려드린 첫 번째 곡.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눌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OST죠. 가수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유승은의 드라마 드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유디 머릿속의 드라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곡은 드라마 OST를 들려드리는데요. 한 곡 끝날 때마다 OST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가 삼천포로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봤던 드라마라면 함께 추억을 꺼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봤던 드라마라면 이런 드라마였구나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들려드린 첫 번째 곡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자면요. 이 곡은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메인 OST였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즐겨 듣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우선 가수 오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싱어송라이터로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섬세한 감성이 녹아있는 목소리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담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존은 어릴 적 별명이라고 해요. 저는 오존 씨를 이 OST를 듣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들었을 때 노래 그룹 혁오의 오혁 씨가 부른 줄 알았어요. 오혁 씨의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유의 몽환적인 느낌과 허스키한 목소리 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존 씨는 엠넷, TVN의 포크 뮤지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포커스에 출연해 3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 후 OST에도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특유의 감성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는 특히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는 새벽 감성이 충전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게 하는 그런 새벽 감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존 씨의 목소리 톤이 새벽 감성에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제목과 가사에 은하수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곡이 신기한 게 듣다 보면 선율들도 은하수처럼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파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별들이 반짝이는 게 그려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뭔가 새벽 감성의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 드림의 유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드라마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화에 온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포털 업계 일상을 그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검색어와 W를 줄여서 검블유라고도 불리는데요. 2019년 6월에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제목에 있는 www의 뜻은 본래의 월드, 와이드, 웹과 동시에 세 명의 여자, 우먼의 중의적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드라마 검블유는 트렌드를 이끄는 포털 사이트, 그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들과 그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들의 리얼 로맨스를 담은 리얼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그동안 여러 드라마들이 메디컬 혹은 수사물로 시작했다면 결말에는 연애만을 남겼다는 아쉬운 평가를 가진 드라마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블류는 3명의 당찬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중 포털 사이트 유니콘과 바로에서 일하는 배우 임수정 씨가 연기한 배타미, 배우 이다희 씨가 연기한 차현, 배우 전혜진 씨가 연기한 송가경, 이렇게 3 여자 주인공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경쟁과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라마 내용이 전개됩니다. 멋진 3명의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가 아닌 우먼과 로맨스의 합성어인 워맨스라는 단어도 새롭게 생겨났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 건블류는 연애만을 남긴 것이 아닌 연애와 직장, 이 2가지 이야기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더 흥미롭고 몰입감을 유발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일과 사랑 이야기를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주인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도 내용도 살짝 들여다볼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일레인의 서치 보내드릴게요. I wonder you search me wonder what you search I've been so blind yeah hide in disguise searching promise of love keeping my heart alive I've been a good girl I'm born different, don't care, not what mama say. Watch it, yeah, your eagerness, baby, don't you dragging me down. Say I've been so blind, yeah, hide in disguise, searching promise of love, keeping my heart alive. Show you a bad girl. What? No face, I'm born different. Don't care, what mama say. Watch it, yeah, your eagerness, baby, don't you drag me down. Say I've been so blind, yeah, hide in disguise, searching promise of love, keeping my heart alive. Show you a bad girl. I wonder you search me, wonder you search, babe, tell me why you search, babe, tell me what you search. 네, 드라마 드림의 유디가 들려드린 2번째 곡 일레인의 서치였습니다. 이 곡은 드라마 건블류의 OST 중 2번째로 발매된 곡인데요. 이 곡은 건블류의 오프닝 타이틀로 삽입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곡입니다. 2회에서는 강렬한 엔딩씬에도 삽입돼서 극중 몰입도를 높였었는데요. 극 중에서 뭔가 예기치 못한 전개가 흐를 때 혹은 주인공들의 멋진 모습들이 나올 때 주로 삽입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서치라는 곡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뭔가 곡이 어두우면서도 밝고 텐션감이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는 주로 과거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싱어송라이터 일레인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은데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트렌디한 보이스로 특유의 감성을 전하는 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삽입된 장면들에서 더 크게 긴장감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극중 이 곡이 삽입됐을 때
주인공들의 멋진 발언이나 행동들이 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도 건블류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마 건블류 OST 일레인의 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유디 머릿속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드라마 드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건블류의 첫 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 도심과 떨어진 조용한 한 절의 스님이 핸드폰에서 포털을 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걸로 이 드라마는 시작되죠. 검색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털에 접속하지 않은 사람도 없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 여자 모두 IT 업계 종사자들이고 세 여성 모두 임원으로 나옵니다. 배우 임수정 씨가 맡은 베타미라는 인물은 극중 1위 배우 임수정 씨가 맡은 베타미라는 인물은요. 극중 1위 해외기업 포털 사이트 유니콘의 서비스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검색어와 관련된 청문회장에서 유니콘은 검색어를 조작합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가 그 사건에 그대로 휘말려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유니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쫓겨나기 전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경쟁사로 이직해 업계 1위인 유니콘을 이기고 바로를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베타미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단적인 것 같지만 팀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고 치사한 것 같지만 전공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항상 본인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책임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결정한 일에 항상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베타미는 의외의 인물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타미는 독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항상 같은 팀원들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사실 독단적인 건 아니죠. 정말 독단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 달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씌워진 프레임과 또 원래의 타미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적, 학생 때는 자신의 생각을 크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자신의 성격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거나 버티기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오죠. 그래서 일할 때 모두가 따로 생겨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격에서 바뀌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타미가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결정할 때 딱 베타미스러운 말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약점 잡아서 우리 회사 바로로 올 수 있도록 협박할 겁니다. 뭐 이런 말들이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하지만 무작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판단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방금 최고의 결정이라고 하려다가 최적의 결정이라고 바꿨는데요. 최고의 결정은 항상 그게 옳은 결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타미가 항상 선택을 하고 나서 나온 그 결과들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미도 그 결과에 의한 상황들에 상처받고 후회하는 장면들이 꽤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베타미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간적인 면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들을게요. 장범준의 손 닿으면 들려드릴게요. 웃었는지 울었는지 너 모르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았지. 흔들리는 마음에 하루를 새기며 넘어지지 않겠다고 되뇌었지. 세상은 언제나 낯설고 오늘은 그냥 제자리. 그래 잠깐 혼자서 또 웃고 어제를 지우고 내일을 그리지. 혼자서도 울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걷다 보면 지난 날이 나를 바로 안에. 하염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넘어져도 괜찮다고 날 달랬지. 세상은 조금은 외롭고 우리는 아직 제자리. 눈을 감고 바라던 그 순간 조용히 들려온 내 맘의 목소리. 잘하고 있다고 말해. 서로의 마음이 손 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 오늘을 채우고 내일을 꿈꾸지.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 손 닿으면 손 닿으면 하염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세 번째 곡 드라마 건불류의 OST 장범준의 손 닿으면 이었습니다. 이 곡은 4화에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베타미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배우 장기용 씨가 연기한 박목원이 찾아와 위기를 벗어나는 엔딩 장면에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게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노래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웃었는지 울었는지 넌 모르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았지. 정말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우는 걸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할 때. 특히 뭔가 저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정말 조용히, 그런데 그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를 한다는 게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 중에 하염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넘어져도 괜찮다고 날 달랬지. 세상은 조금은 외롭고 우리는 아직 제자리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구간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세상이 외로운지도 내가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노래에서 달래주듯 짚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드라마 건불류에서 극중 인물들이 힘들 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 함께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이 노래 덕분에 그 장면이 더 먹먹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 들으면 좋은 노래 같아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 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인물, 배우 이다희 씨가 연기한 차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볼까요? 차현은 얼굴은 예쁜데 성질이 엄청나게 과격합니다. 포털 사이트 바로에서 소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현은 베타미가 유니콘에 있을 때 서로 으르렁거리기 바빴고 가식적이고 막무가내고 야비한 것 같은 그런 베타미를 싫어했죠. 그런데 타미가 바로에서 러브콜을 받고 바로로 오면서 타미를 상사로 모셔야 할 위기가 왔을 때 차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차현에게 분노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라 전 남친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베타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온갖 수단과 방법은 다 쓰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가도 정작 그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악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게 베타미라고 말했었는데요. 사실 차현을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현은 극 중에서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협박, 사기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요. 누군가 피해보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별로 친하지 않은 타미가, 좋아하지도 않은 타미가 실시간 검색에 올라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현은 항상 똑같이 행동했죠. 그래서 처음 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와, 멋지다. 와, 대단한데? 저런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차현 같은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일까요? 물론 너무 좋죠.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서 한결같은, 그것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항상 정의롭게, 항상 약한 편에 서서 도와주는. 솔직히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행동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길을 잃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가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베타미가 오히려 인간적이고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현은 현실에 있으면 너무 좋고 든든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내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제 옆에서 편이 되어 주다가도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극 중에서도 차연은 타미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극 초반에는 둘은 완전 상극이죠. 그리고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항상 트러블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서서히 톱니바퀴가 맞물려 맞아가듯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덕분에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타미와 현이의 케미도 눈에 돋보이는 워맨스도 그게 재미를 더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은 배우 전혜진 씨가 연기한 송가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송가경은 카리스마에 똑 부러지는 일처리를 보여주는 인물로 현재 포털사이트 업계 1위인 유니콘의 대표 이사인데요. 과거에는 열정을 가지고 회사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그녀인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 오너인 시댁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검색어 조작. 그 사건이 깊이 연루되어 있는 송가경은 그럴 수밖에 없던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보고 거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인물이죠. 학생 시절부터 가경은 공부를 잘하고 집도 잘 살아서 공주님처럼 자랐는데요. 하지만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공주님이라기보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심한 차가운 그런 공주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차연이 가경을 구해줘서 둘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하지만 집안이 망하자 가경은 더 시댁 눈치를 보게 되고 남편조차 자신을 감싸주지 않아 집안에서 가경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경에게 묻습니다. 꿈이 무엇이냐고. 그때 가경은 이렇게 대답했죠.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가경과 타미는 10년 넘게 함께 일을 하면서 한 회사를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경과 타미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가경이 타미를 버렸죠. 처음에는 저는 가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시댁에 끌려다닐까? 타미에게는 왜 그럴까? N회차 돌려본 다음에도 가경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경이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다면 부모님이 힘들어하셔서 남편이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은 다른 여자들만 만나고 자신의 고민을 어디 솔직히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선택지가 없는 가경은 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시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외로워지면서 자존감은 낮아져 간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후배 타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고 싶어도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하는 걸 타미는 그게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하고 실행하는 행동들에 질투를 느끼면서도 미워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면서 결국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러운 사람은 옆에 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타미와의 관계가 그런 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차연과는 너무 잘 지냈어요. 어릴 적 자신을 구하려다가 크게 다쳐서 운동 전공이었던 현이가 운동을 못하게 되자 그 자책감도 있겠지만 자신을 너무 좋아해주는 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현이 앞에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건불류의 세 여자 주인공 배타미와 차연, 송가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다희의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보내드릴게요.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보면 더욱 그렇죠.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사랑하면은 눈이 먼다고. 그래 난 눈이 멀어 헤매는 그런 사람과 같아. 내 주위 다들 얘기해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그래 난 체념해야겠지만 내 맘 어쩔 수 없어.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보면 더욱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바보 같은 나의 이 맘 알아줘요. 어제도 술을 마셨지. 모두 헛된 꿈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댄 나의 맘 속에 천사와 같아.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보면 더욱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바보 같은 나의 이 맘 알아줘요. 아무거나 잘 입는 그대의 모습도 화장기 전혀 없는 얼굴도 남자아이같이 웃음 짓던 표정도 모두 다 내겐 겁이 나는데.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보면 더욱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바보 같은 나의 이 맘 알아줘요.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에서 유디가 들려드린 곡, 드라마 건블류의 OST 중 하나죠. 이다희 씨의 TV에서 보는 그대 모습은 이었습니다. 이 곡은 김현철님의 원곡을 배우 이다희 씨가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원곡이 발표된 지 약 13년 만에 들어도 세련된 멜로디와 수줍은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극 중에서 차현과 배우 이재용 님이 연기한 설지환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둘의 감정이 이어졌을 때 혹은 두근두근 설레는 장면이 그려질 때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설지환은 극 중에서 무명 배우로 그려지는데요. 이 설배우를 바라보는 차연의 시선을 그대로 잘 담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 이다희 씨의 예쁘고 순수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러블리한 곡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극 중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이 오히려 이런 담백하고 기교 없는 순수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리고 그 노래가 극 중에 흘러나왔을 때 그게 몰입도를 더 높인다고 생각해요. 자, 노래 듣기 전에는 건블류의 3명의 여자 주인공들이죠. 각 인물들에 대해서 저 유디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까 이 건블류는 오피스 리얼 로맨스 드라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명의 여자 주인공들의 얘기하면서 일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3명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가 바로 로맨스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로맨스도 정말 달달하게 그려졌는데요. 타미와 모건의 연상녀 연하남이 보여주는 사랑의 정석, 차연과 설지환이 보여주는 귀여운 덕질 로맨스, 가경과 진우가 보여주는 먹먹한 연대감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는 로맨스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타미와 모건의 로맨스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박모건이라는 인물은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만 배우 장기용 씨가 연기한 인물입니다. 극 중에서는 사운드 감독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포털 사이트의 게임 사업부와 연계해서 게임 노래를 작업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타미와 모건은 여자에게 애정 권력이 있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고민과 실제를 현실감 있게 보여줬는데요. 사랑보다는 일이 중요했던 베타미가 거침없고 솔직한 직진남 박모건을 만나면서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커플 차현과 설지환은 팬이 자신을 좋아하는 스타와 사랑을 키우는 소위 덕질 로맨스로 매회 큰 웃음을 안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지켜보던 아침 드라마 장모님이 너무해 악역인 설지환에게 분노를 느끼던 차연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악역이 진짜 실제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발차기를 날리는데요. 하지만 이건 그냥 드라마 촬영이었죠. 그날부터 미안한 마음에 그의 매니저를 자청하고 다니다가 제대로 덕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차연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렸던 지환. 단순한 팬심으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다른 마음이 있는 건지 자신도 헷갈려 합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의 꽁냥꽁냥과 건블류 속 막장 드라마 장모님이 너무해를 보는 맛도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을 응원하는 시청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커플은 쇼윈도 부부죠. 송가경과 오진우 커플인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로맨스로 시청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커플입니다. 앞서서 베타미와 박모건이 달달한 핑크빛을 선사했다면 송가경과 오진우는 푸른빛의 긴장감으로 감춰지지 않는 속정으로 마음을 건드렸죠.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지만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로맨스의 로자도 시작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집안 간 정략으로 결혼해 무늬만 부부인 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인데요. 하지만 오진우는 송가경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의 방식대로 송가경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두 사람에게 변화도 생겼는데요. 오진우 나름대로 송가경에게 마음을 표현하지만 송가경은 처음에 밀어냅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10년차 부부지만 이게 10년차 부부인가? 할 만큼 오히려 더 간질거리고 설레고 어색한 그런 로맨스를 보여주는 커플입니다. 이 세 커플의 로맨스가 극 중에 재미를 더했는데요. 그럼 이제 유디가 뽑은 드라마 명대사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명대사라기보다는요. 너무 공감돼서 이거는 누가 들어도 공감되겠다 싶어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퇴근하고 싶어 진짜. 출근하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요. 나는요 어젯밤 잠자리 들 때부터 퇴근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는 진짜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아니 왜 아직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일하기 싫어. 화요일도 일하기 싫어. 수요일엔 술이나 먹고
네, 잘 들으셨나요?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한 이 남자는 포털 사이트 바로의 욜로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드라마를 저도 방영 당시에 본 건 아니고요. 타미와 모건의 로맨스 짤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저도 정주행하고 N회차 돌려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마를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어렸을 때 봤어서 그냥 웃기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방금 들려드렸던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볼수록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지? 아, 출근하기 싫어.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네. 이런 게 진짜 평소에 저나 제 지인들이 함께 말하던 거를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재미있고 공감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집에 가고 싶고 퇴근하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거는 전 국민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공감될 것 같아서 가져봤고요. 다른 대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타미가 말하는 대사입니다. 받아요. 네? 20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초년생들이 왜 무리해서 명품백을 사는지 알아요? 가진 게 많을 땐 감춰야 하고 가진 게 없을 땐 과시해야 하거든요. 엘리는 직급도 경력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럴 땐 몸집으로 부풀려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래요. 투쟁할 수 없으면 타협해요. 그리고 이런 세상 만드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가담한 것 같아. 미안해요. 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지고 어느 정도 공감은 돼서 가져온 대사입니다. 타미가 이 말을 왜 하게 됐냐면요. 바로를 1위로 올리기 위해 하나의 과정 중에 웹툰 작가를 데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려오는 프로모션을 신입 엘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웹툰 작가 중에 최고라는 작가가 엘리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최고인데 신입이 짠 프로모션을 듣고 있어야 하냐면서요. 그 와중에 엘리는 자신의 옷이 초라하고 자신의 가방이 초라하다는 걸 보게 되죠. 그 후 웹툰 작가가 나가고 타미가 본인의 가방에 엘리의 짐을 넣어주고 자신의 짐을 엘리의 가방에 넣으면서 그 가방을 엘리한테 건네주면서 해줬던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요즘 들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을 땐 과시해야 하고 가진 게 많을 땐 감춰야 한다. 솔직히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혹은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때 어떤 일을 진행시켜야 할 때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행동들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사회는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생활 신입들에게는 더 와닿는 소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드라마는 곳곳에 녹아있는 현실 반영 포인트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예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 윤동주라는 캐릭터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돈을 버는 요즘 세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버는 이들의 비틀린 욕망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것도 깨알 현실 반영 포인트였습니다. 프로듀스는 투표 조작으로 종영했지만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인기가 정말 많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유니콘에서 실직당한 베타민은 백수가 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픽에게 투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데요. 이렇듯 현실을 반영하는 깨알 포인트들이 건불류를 보면서 웃음 짓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여자들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실직한 베타민은 바로에 입사하고 바로의 대표 브라이언은 1위인 유니콘 업계에서 종사한 그녀의 실력을 알아보고 TF팀 대표로 임명합니다. 베타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차연은 처음에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팀 결성에 반대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타민은 6개월 만에 점유율 1위를 만들겠다며 약속하죠. TF팀에는 바로 직원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니콘에서 타미를 따르기 위해 최봉기는 자발적으로 타미를 따라왔고요. 타미는 매번 취업에 실패하지만 트렌드에 밝고 솔직했던 아라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바로로 갑니다. 이들은 같은 팀이 돼서 타미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는데요. 그리고 이를 진행하면서 베타미의 통찰력과 리더십에 다른 팀원들 역시 타미를 자연스럽게 팀장으로 인정하게 되죠. 같은 팀에 있는 제니는 베타미가 검색어 1위에 올랐을 때 검색어가 조작된 것을 알고 배우를 알아보고 권리를 찾으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팀워크를 흔들기 위해 유니콘에서 알렉스에게 이직 권유를 하지만 타미는 브라이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바로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며 지혜롭게 해결해 가죠. 그리고 그들은 더욱 한 팀이 돼서 단단해지고 바로 점유율 1위에 성공하게 됩니다. 차연은 드라마를 통해 설지환이라는 배우에게 빠져서 실제로 그를 아까 만났다고 말했죠. 미안함에 그의 병실을 잡아주고 병문안을 가면서 배역과 다른 순수한 그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평소에 솔직하지 못한 차연이 설지환 옆에 있으면 더 솔직해지고 점점 귀여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가격은 나중에 결국 시댁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남편 진우는 그녀를 최선을 다해 돕는데요. 자신과 이혼해서 가경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가경에게 유리한 사진을 일부러 증거로 남겨서 보냈고 그녀와 스폰으로 엮인 연예인과 스캔들에 가경이 다치지 않도록 검색어를 베타미로 조작한 게 바로 송가경의 남편이었습니다. 가경은 사라지는 걸 택했지만 그 전에 진우에게 말해주기로 하고 결국 그녀는 자유를 찾았죠. 가경을 사랑했던 진우는 끝까지 그녀의 버팀목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매력 포인트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불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요. 건불류와 같이 여성 영웅 서사를 다룬 드라마를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명의 여성 캐릭터가 모두 매력적이기 쉽지 않은데 3명 모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드라마 자체가 그들의 감정선과 서사를 심도 있게 잘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마무의 와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드라마 가져올게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승은이었습니다. Make it wow, you can do it right now. 너의 가슴 속에 꽃을 쏘올려. Make it wow, like a shooting star. 어두운 밤을 밝혀 너의 색을 채워. 모두가 원하는 답을 찾아. Answer is near. 괜히 복잡히 생각하지 마. Answer's near. 그저 나를 믿어주면 돼. 길은 너를 따라가. Come on, show me what your heart. 모두 놀라게 해. 모두가 너에게 하나를 보내고 only you. 자유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오직 너여야만 해. Make it
답이 나는 건 멋진 걸 좋아 완벽하게 칠 거야 lightning 아무도 몰라 after a hurricane 구름 위 올라 after a heavy rain 미연 뒤로 들 거야 rainbow 너를 기다리고 있어 모두가 너에게 하늘을 보내고 only you 자유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오직 너여야만 해 Make it wow You can do it right now 너의 가슴 속에 불꽃을 쏘올려 Make it wow Like a shooting star 어두운 밤을 밝혀 너의 색을 채워 24hour 세상은 널 위해 해가 지고 달이 떠와 yeah, yeah. 지겨운 말에 둘러싸여 얼어보지 마 고개 들어 숨을 크게 쉬어 oh yeah. 많은 눈이 널 보고 있지 Falling in love 내 눈은 널 위로할게 소리 없이 흘러가기엔 너무 지루해 큰 소리로 외쳐 I love myself Make it wow You can do it right now 너의 가슴 속에 불꽃을 쏘올려 Make it wow Like a shooting star 어두운 밤을 밝혀 너의 색을 채워 Make it wow Oh I Oh I Make it wow Oh I Oh I Make it wow Make it wow Make it wow